자, 그러면 우리 교재 73페이지 보면 1페이지 7번. 73쪽인가요? 자, 1번입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그냥 말로 설명해 볼게. 자, 우리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자, 중심에 어떤 좌표가 반지는 것 같다? 살짝 그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 A, B다. 그러니까 A고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자, 중심에 Y 좌표가 반지입니다. 맞죠? X축에 접하면. 자, 반대. Y축에 접하면요. 네, Y축에 접하는 원은 거꾸로 중심에 X좌표가 반지름이야. 네. 그 오히려 둘 다 동시에 접하면 그냥 더 쉽죠. 그냥 다 반지름인 거죠. 네. 다 똑같습니다. 중심 좌표와 반지름이 전부 똑같다. 네.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축에 접하는 원방은 결국은 중심 좌표가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것이 존재해서 굳이 미지수를 여러 개 가져가지 말고 중심 좌표를 똑같이 반지름으로 가져가라. 이것이 핵심 포인트야. 자, 그러면 7번에 2번 보게 되면 거기 있는 원의 방식 1번 x 일반형이네요. 내가 이거 순서를 바꿔갖고 10x 그 다음에 플러스 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y 그다음에 넘기면 20 마이너스 20 이렇고요. 자, 여기 있는 원의 방식 일반형이니까 이렇게 표준해 보셔야 됩니다. 중심과 같고 x축에 접하는 원을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원은 여기 있는 원방과 중심이 똑같대요. 자, 요거 중심 구하려면 완전 제곱식 하기 위해서 x는 25 더해주고 보이고 있지? 네. 얘도 25 더해주고요. 얘가 얼마 더해준다? 네. 4를 더해야지. 플러스 4를 더해주고 자, 여기도 플러스 4를 더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반지름 얼마일까요? 중심 좌표는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뭐 어떻게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중심만 필요한 거니까 자, 여기 중심 좌표 얼마다? 5, 그쵸? 네, 중심은 5,-2.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원의 방정식은요 중심이 이렇게 똑같다고 했어.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구할 원의 방정식은 x축에 현재 접한다는 조건이 있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중심에 x축에 접하면 거꾸로 중심에 y 좌표가 반지름이죠. 그 이제 안 그래도 알겠지. 근데 잘 보이는 좌표상은 음수지만 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반지름은 마이너스 95가 되죠. 반지름 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반지름은 2가 된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원의 방정식은 결국은 중심과 반지름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가볍게 x-5의 제곱 그 다음에 중심과 접근을 했으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이 2니까 2의 제곱 4 이게 답이야. x축에 접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y축에 접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밑에 2번입니다. 우리 다시 사네. 자, 2번은 이쪽이라 볼게. 자,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이다. 자, 1,0도 지나가고 2,-1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원의 방식이 y축에 접하는 자, 그러한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잘 보시면 자, y축에 접한다 조건이 있고 일단은 두 점을 지나가는데 자, 기본적으로 y축에 접하는 원은 우리가 자, 원의 현재 중심 우리가 원을 구하려면 당연히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면 끝나는 거지? 자, 현재 우리 원의 중심좌표 아닌가 모른다?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쩔 수 없이 둘 다 미지수로 돼야 됩니다. 그냥 뭐 A, B로 보면 되겠지. 그럼 얘가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은 우리가 R로 두면 안 되고 뭘로 둔다? Y축에 접한대. 그쵸? 거꾸로 중심에 그쵸? X좌표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은 A. 이렇게. 여기서 A는 무슨 수? 당연히 양수. 그쵸?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이거 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양수 기준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지수를 둬서 일단 원을 표현을 했는데 어차피 중심과 반지름은 우리가 미지수로 가져올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반지름이 a니까 a제곱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a와 b 값을 구하면 되는데 당연히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원이 지나간다 그랬는데요. 어차피 미지수가 a, b 두 개, 조건식도 두 개죠. 대입해서 연립의 분위기네요. 근데 연립 좀 어려운 건 사실이야. 일단 2차 길이니까 2차 길이 연립 좀 어렵긴 한데 자, 맨 처음에 1,0 대입합니다. x 대신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 y 대신에 0 대입하면 그냥 b 제곱만 남겠죠. 이렇게 a 제곱 이렇게 보이나요? 네. 이거 우리가 이제 암산으로 a의 2창 전개하면 지워지는 건 알아듣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네, 이거 전개하면. 네, 그러면 얘가 남아있는 게, 자, 여기서 1 마이너스 a의 2창 2 플러스 b 제곱은 0이다. 이것만 이렇게 잡겠지. 네. 자, 일단 이거 1번씩. 1번씩인데, 이렇게. 됐어요? 자, 또 하나 조건. 우리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도 지나간다. 자, x 대신에 2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a 제곱.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 우변에 a 제곱까지 보이나요? a의 2창 지워지겠지 이것도? 네. 지워지겠다 이렇게. 네. 지워지고 이건 지워질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은 4에다가 1창은 마이너스 4a가 되겠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통째로 그냥 이거는 그냥 정해 다 플러스죠. 2b 플러스 b 제곱은 0이다. 자 여기 2번식입니다. 여기까지 보이세요? 자, 어쨌든 간에 1번과 2번의 연립을 풀어야 되는데 어렵지는 않으나 차수가 좀 높으니까 부담스러운 건 뭐 마찬가지네요. 자, 여기는 B가 3개 항이 있고 A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A를 없애는 게 좋겠죠. 예, A를 없애는 게 유리하겠지? 예. 자, A를 없애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A이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내가 2 곱해서 요 두 개 넘겨버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다 2 곱해서 얘 넘겨버릴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2 곱하면 마이너스 4a가 되고 자, 2 곱해서 우변 넘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2 b제곱 되는 거 보일까요? 보여? 자, 여기다 2 곱해서 이거 넘긴 거야. 왜냐면 내가 이걸 대입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딱 이렇게 집어온다는 얘기야. 한 번에 a가 사라졌지. 그쵸? 여기까지 보이나? 그러면 요 자리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제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b의 2차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그 다음에 b의 1차는 2b 플러스 2b. 자, 상수항 4 빼기 1, 5 빼기 2니까 플러스 3은 0. 오, 인수분해 되겠네. 이왕인 건 2차항을 양수로 바꿔갖고 인수분해 되는 분위기네요. 네.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은 0. 뭐 인수분해 가볍게 되죠. 자, 따라서 b는 얼마가 나온다? 3.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좀 약간 복잡했다는 의미지 어렵진 않아. 네. 계산이 좀 복잡했다는 의미지. 자, 그리고 그때 우리가 대응되는 a 값만 보여주면 되고요. a 값은 여기다 넣는 게 제일 빠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a는 1 플러스 b 제곱이니까 a는 2분의 1 플러스 b 제곱. 자, b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세요. b에다가 마이너스 1 집으면 a는 얼마다? 2분의 1, 그죠? b에다 3 넣으세요. 그러면 a는 5 나왔나요? 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게 될 최종 답은 a, b 값을 구해서 얘가 답이 아니고요. 최종적 원방을 구하랬죠? 네, 원. 그러니까 최초 여기 있는 요거 y축의 접하는 여기다가 자, 중심 잡도가 5, 3이면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제곱 그 다음에 a 제곱이니까 5의 제곱 25. 자, 이렇게 하나 남았고 자, 또 하나 이 중심 잡도가 1,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은 역시 1의 제곱 1 되었고요. 이렇게 두 개가
최종 답이 되겠다. 자, 결론을 얘기하면 x축에 접하는 거는 거꾸로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 그죠? 네. y축에 접하는 거는 거꾸로 중심 x가 반지름. 네. 물론 반지름을 우리가 할 때는 좌표에 있는 음수는 당연히 무식해서 절대값으로 고정하면 됩니다. 동시에 접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다 똑같아. 중심의 x좌표, y좌표와 반지름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뭐 간혹 얘가 뭐 일사분면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지름에서는 마이너스를 무시하면 되기 때문에 자, 내가 필수 예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74페이지. 자, 점 2,4를 지나가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자, 우리 2,4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접하는데요. 내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2,4는 일소면 점인 거 다들 보이죠? 그러니까 그 그림이 조금 경우의 수가 생기네요. 자, 우리 2,4가라면 대충 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뭐 2,4가 있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면서 2,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요. 잘 보시면 이 점을 지나고 x축, y축에 접한다니까 당연히 일성면 쪽에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쯤 그려봐야겠는데 여기 있는 이 원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사실이야. 자, 왜냐하면 자, 내가 한번 뭐 그림이 이쁘진 않지만 그런다면 자,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자, 이런 형태로 x축, y축 접하면서 2,4를 지나가는 거 보게 되지. 근데 얘가 있잖아.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크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어휴, 이거는 그림이 조금 이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보이세요? 두 가지가 나와. 2,4를 지남과 동시에 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자, 그러면 요 지나가는 점을 기준으로 작은 원 하나 있을 거고 크게 원 있을 거고 두 가지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러면 뭐 당연히 여기도 원에 중심좌표가 있고 얘도 중심좌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답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이것도 우리가 문제풀이 경험으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항상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나온다를 문제풀이 경험으로 익혀둬야 돼. 만약에 근데 뭐 대수적으로도 풀게 되면 아마 답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왜 답이 두 개 나오지? 나중에 이렇게 의문 갖지 말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림 그리니까 이해가죠. 자, 그러면 잘 보게 되면 뭐 큰 원이든 작은 원이든 뭐 큰 원으로 한번 갈까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보면 자, 얘가 이렇게 저점에다 좀 얘기잖아요. 여기가 직각이 딱 됐고요. 자, 요 점선이 이 큰 원의 반지름이기도 하죠. 반지름 뭐 아니야 볼까요? 그냥 알. 뭐지 우리가 또.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접점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 자, 얘도 동시에 직각이 될 것이면서 얘도 큰 원의 반지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미 얘가 직각이야. 이 길이 똑같아. 자, 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 그렇죠, 정사각형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중심좌표가 얼마냐 그러면 얼마냐 당연히 r이 되죠. 반지름도 그렇죠?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이 모두 r로 일정하다. 그럼 오히려 식은 그냥 이렇게 한 방에 써주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할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이 모두 r이니까 x r 제곱 그 다음에 y r 제곱 자, 이것이 r 제곱 식은 심플하네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우리가 r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우리 아직 사먹지 않은 조건 하나 있죠? 얘가 어디 지나간다? 2,4를 지나간다. 그래서 2,4를 x, y가 각각 대입해서 r값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x 대신에 2 대입하면 2 r 제곱 자, y 대신에 4 대입하면 4 r 제곱 r 제곱 자, 뭐 대충 전개에다 치게 되면 보이시죠? y 제곱 하나씩 지워지겠죠? 얘 하나랑 이렇게 지워질 거야 이렇게 2차는 2차는 지워지겠죠. 여기는 상수항이 4야. 1차 마이너스 r 자, 통째로 전개하면 4, 46 마이너스 1차항 4, 2, 8r 플러스 r 제곱 이것이 0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예. 자,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볼게요. r제곱 2차 한에다가 1차항 두 개 있습니다. 합이 마이너스 12 상수항 4하고 16 합이 20 이것이 0. 오, 인수분해 딱 되네요. 10 곱하기 2로 가면 되겠네. 그죠? 둘 다 아. 네. 따라서 r은 2 또는 r은 10. 그러니까 r이 2라고 하게 되면 얘가 있네요. 그죠? 네. 여기 작은 게 반지름이 이게 된 거고 10이 노란색 큰 원이죠. 네. 큰 원의 반지름이 10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답은요. 반지름이 2일 때, 그러니까 2,2 반지름도 2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2의 제곱 4. 네, 이렇게 하나 작은 원 파란색이죠. 나왔고 큰 원은 반지름이 10이니까 x-10의 제곱 플러스 y-10의 제곱은 10의 제곱 100. 자, 이렇게가 둘 다 답이 됩니다. 잘 모르는 거죠? 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응. 저거 2를 갑자기 해요? 응? 못 알아들었는데 R 1 뭐 한다고? 이가 작은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치 얘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예. 왜요? 여기 두 개 나왔으니까 여기 아까 이송에서 여기 R이 큰 거의 반지름 아니에요? 아까 보면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의 동시에 접하는 그림상 이렇게 두 개 나왔다고 이렇게 있죠 여기. 그러면 대수적으로도 식으로도 반지름이 두 개 나왔고 얘가 2라는 얘기죠? 얘가 2 얘가 10 얘가 10이죠. 얘가 2가 된 거고 얘가 2 얘가 10 그렇게 두 개 나온 거지. 그게 아니라 응. R이 큰 원의 반지름 아니에요? R이 큰 원의 반지름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R 얘는 뭐 R 프라임 똑같을 수는 없죠. 예.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어차피 얘를 식으로 세워도 예. 그러니까 x 마이너스 r 프라임의 제곱 그다음에 y 마이너스 r 프라임의 제곱 그다음에 r 프라임 제곱 해도 얘 똑같이 나오죠. r 프라임이 똑같이 나오죠. y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은 0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얘가 r 프라임도 2 또는 10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 뭐 작은 원을 기준으로 두던 큰 원을 기준으로 두던 그림상에서도 답이 두 개가 나오고 대수적으로는 답이 두 개 나와. 그러니까 얘도 식은 똑같아요. 알프라임이라고 보죠. 예, 식은 똑같아. 그러니까 근데 똑같이 뭐 두 번 할 일 없잖아, 그렇지? 예. 어차피 뭐 얘를 알프라임이라고 둬도 예, 똑같은 요 이차원이 나오기 때문에 예. 뭐 저는 뭐 성이 안 찬다 두 번 하면 되는데 뭐 두 번 할까지 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 한 번도 그냥. 자, 이거 잘했었나? 그래서? 네. 내가 확인 체크해서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거기 확인 체크 있잖아. 164번에서. 자, 이번에는 좌표가 마이너스 2,2를 지나가고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대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이겁니다. 자, 마이너스 2,1인데 잘 보시면 또 그림이 이쁘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우리가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는 건 이미 확인했고 자, 얼마를 지나간다? 마이너스 2,2를 지나간다 라고 했어. 자, 요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야. 보이나 이렇게 지금? 자, 이 점을 지나면서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 있대요. 자, 대충 두 개 어떻게 하는지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림이 뭐 이쁘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큰 원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뭐 이쁘게는 안 나올 것 같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디 좀 찌그러지네. 하여튼 자, 이런 식으로 이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요거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면서 마이너스 2,1을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두 개가 나올 거야. 그죠? 보나마나.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시면 뭐 큰 원을 기준으로 하던 작은 원을 기준으로 하던 지금 잘 보시면 자, 우리 요거
자, 여기 있는 요 점 있죠? 예, 여기 있는 중심으로 저점에 딱 내리면 얘 수직 직각인 거 보이세요? 예, 직각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반지름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아까처럼 R을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얘도 X축의 접점과 내리면 예, 직각이 될 거고. 자, 물어볼게. 자, 여기 있는 요 좌표는 얼마다? 아, 내가 이거 알려줬잖아.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를 돼야지. 얘 이미 R은 반지름이니까 양수잖아요. 반지름 두 개서 없잖아. 근데 얘는 지금 요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 접하는 요 원은 2, 4분면의 원이니까 중심도 2, 4분면이라고. 그럼 얘는 R이 아니라 좌표는 요 R은 당연히 양수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2, 4분면이니까. 뭔지 알았지?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R, R. 반지름 R. 자, 이렇게 두고 이제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이제 할 수 있지. 예. 이렇게 해볼게요. 2, 4분면이니까 좌표. 예. 반지름은 R이지만. 자, 75페이지. 자, 그렇다면 원 밖의 점과 사이의 거리. 아, 이건요, 그냥 뭐 그림만 그려보면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점 6,2와 원 위의 점 Q의 PQ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서 구해봐라. 자, 우리 거기 필수 예제 9번이 보면 자,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죠. 네, 내가 순서를 좀 바꿔볼게. 표준형 바꾸기 좋게끔 y제곱 마이너스 y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시킬게요. 마이너스 c 네, 하고 원 바뀌점 p가 이렇게 있는데요. 6,2에서 원 위의 점 pq 사이의 거리의 최값을 대라. 자, 우리 여기 있는 원의 방식은 완전 정식 고쳐야죠. x 4 더해주고 4 더해주고 자, y한테 주고 16 더해주고 16 더해주고 자, 따라서 원의 방식은요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0 뭐 어렵지 않게 나올 거고 자, 여기 원을 대충 묘보면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 좌표가 얼마냐?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반지름은 루트 10이 되겠죠?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자, 문제에서는 원 밖의 점 6,2가 뭐 대충 뭐 어딘가 있겠네요. 뭐 이렇게 6,2가 뭐 이쯤에 있겠네. 대충 그 다음에 원 위의 점 Q가 있대요. 원 위의 점에 Q값은 무수히 많이 이렇게 필수값을 취하는 좌표가 있을 건데 자, 원 위의 점, 이 위의 점 Q와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자, 예를 들어 Q가 여기 있잖아. 그럼 PQ 사이 거리는 이 파란색의 길이가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Q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점 Q와 우리 P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최대값 볼게요. 그럼 Q가 어디 있어야 P와 Q가 가장 최대 길이가 나오겠느냐? 그러면 어디인지 보일까요? 대충 여기 어디 있겠죠? 근데 수학적인 근거가 꼭 정확히 가면 점Q가 딱 이렇게 돼요. 이렇게. 중심을 딱 통과할 때가 최대가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됩니다. 오, 괜찮네. 이렇게. 그럼 요 길이가 최대 길이야, 그렇지? 이렇게. 최대 길이를 뭐 라지 얘기를 정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해 보겠는데 요거 잘 보시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겠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원의 바로 뭐죠? 얘가 반지름. 아까 반지름이 루트 10 나왔잖아, 그렇지? 루트 10이야.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사이거리 구하면 그렇죠. 평면 위에 두 점, 원의 중심점과 P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지. 그 두 점 사이 거리는 꽤 먼저 우리 익숙하죠. 루트 x제곱 차이 6에서 빼기 2 빼기 2니까 8의 제곱 64 플러스 4 빼기 2의 제곱 4 루트 68입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17인가요? 잠깐 17 곱하기 4 맞지? 맞네. 오케이.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자, 최대값은 그럼 당연히 자 루트 10과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루트 10 더하기
네, 2루트 17.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 길이는 Q가 어디 써야겠느냐? 자, 다들 보이시죠? 어디 써야 될 것 같아? 저기 안쪽. 그렇지. 얘가 Q가 이렇게 있어야 돼 최소 길이지, 그렇지? 가장 짧죠. 예. 쪼개도 더 이게 쪼개도 이렇게 더 직관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더 길어진다고. 자, 원의 중심을 이은 선분 딱 이랬을 때, 예, 요거처럼 여기 최소 길이입니다. 램 이렇게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죠. 예, 그럼 얘는 여기가 또 반지름 루트 10이야. 루트 12니까 두 점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빼면 되겠네, 그렇지? 예, 예, 두 점 거리에서.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가 아까 2루트 17이죠. 최소 길이는 자, 두 점 사이 거리 아까 2루트 17에서 빼기 반지름 이렇게. 예. 근데 최종 답은 뭐라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해라 라고 했죠? 예. 그러면 이거 수 바꿔볼까요? 이거 합창공식이네, 수 바꾸면. 예. 이거 괜히 뺐네? 그냥 루트 68을 적을게요. 예. 그러니까 안 빼도 되는데 루트 68을 적을게요. 자, 루트 68 최대값 플러스 루트 10. 최소값은 루트 68 마이너스 루트 10. 합창공식 98 빼기 10이니까 58 합창공식. 예. 자, 마찬가지 167번. 뭐 그림만 잘 그리면 되겠네. 자, 우리 79쪽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별거 아닙니다. 자, 우리 원은 뭐 너무나 쉽죠. 이거고요. 직선 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위치 관계라고 하게 되면 그 관점은 교점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원과 직선이 딱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교점의 추계 개수가 몇 개야? 두 개죠, 두 개. 네,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면 교점이 두 개야? 네, 그림 그리면 이게 있죠, 이렇게 쫙 그고요. 이렇게. 교점 두 개.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교점이 만약에 한 개로 나올 수 있을까? 원과 직선의 교점이 한 개 나올 수 있죠. 그죠? 흔히 말하는 접한다라고 하겠죠. 네, 접하면 교점이 하나가 됩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얘는 교점이 두 개야, 교점이 한 개야. 마지막 세 번째는 교점이 없어. 네, 만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세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특히 우리는 요 상황을 여기서 이제 이거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데요. 가장 이제 출제 빈도가 많은데 혹시 이렇게 원과 직선이 이런 그림이 만났을 때 요 직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접하는 직선을 줄여서 접선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하여튼 이 접자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접한다라고 얘기해요. 실전 문제도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표현을 주로 쓰게 될 겁니다. 뭐 교점에 따라 이런 말은 거의 안 쓰고요. 예, 접한다 뭐 이렇게 이거 안 쓸게요. 만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점에 만난다. 안 쓸게요. 이거 다 쉬운 얘기니까. 예. 한 점에서 만난다. 맞긴 맞는데 그 말보다는 주로 접한다는 말을 쓰게 될 거고 얘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실전 문제에 이용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요. 자, 내가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보겠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비춥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방법이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한 요소가 있어요. 이제 요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 갖고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자 이런 발상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원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있다. 원의 방정식이 직선은 당연히 몇 차식이죠? 1차식입니다. 뭐 ax 플러스였을까요? 그냥 승계를 할게요. 이렇게. 자, 우리 수학에서 교점 어떻게 구한다? 교점. 잠깐만. 교점 어떻게 구해? 그쵸, 열리 풀어야지.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 집어넣어도 이쪽이 성립해야 되고 이 교점의 점을 직선에서 성립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연립이죠. 그래서 교점은 연립 방정식. 그러니까 요 점은
예, 둘 다 동시에 원방과 직방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립을 붙게 되죠. 그럼 우리가 그랬듯이 1차와 2차 연립은 1차를 2차에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y 대신에 이거 집어넣고 제곱하게 되면 x에 대한 몇 차 방식일까요? 연립 방식이? 2차 나올 거예요. 네. 자, 2차 방정식이 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 2차 문제 해봤듯이. 지금 내가 대충 뭔지 알아듣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교점, 2차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인데 얘는 자, 근이 몇 개 나와야겠다? 2개 나와야겠죠. 그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시면 되겠네. 그러면 그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건이 구해지게 됩니다. 뭔지 알아듣죠? 근데 이렇게 안 할 거야 해서 나를 설명한 거야. 네, 참고적으로만 그냥 이해만 가란 얘기예요. 네, 그런 것도 있다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대충 알아듣네? 아니면 숫자로 넣어볼까 한번? 숫자로 안 넣어도 대충 알겠죠? 네, 근데 이렇게 안 할 거야. 네, 이거 어려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막 해갖고 연립 방정식 두 원과 직선의 연립 방정식은 100% 2차 방정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대입하면 그러면 얘는 교점이 하나야. 그럼 연립 방정식인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한 개 나와야 되죠. 그 말인즉슨 2차 방정식이 근이 한 개야? 중근. 그죠? 네, 중근. 따라서 어떻게 된다? 2차 방정식 중근이니까 네, 방정식이 여기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판별식 이렇게. 네. 그 얘는 교점이 없으니까 예,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혹은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되긴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비춥니다. 왜냐면 이거 연립 방정식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어렵지 않거든. 근데 원방이 이렇게 나온다고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이거 막 미지에서 문자 들어가면 이거 정리할 때 막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뜻은 이제 알아듣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안 할 건데. 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 식이 복잡해져갖고 비효율적인 아이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공식 하나 복습해 보겠는데 우리 지금 한번 적고 갈까요? 네. 우리 이거 공식 한번 불러볼게요. 자, 평면이 한 점이 있다. x1, y1. 자, 평면 위에 직선이 하나 있다. 이렇게. 자,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정의가 뭐였더라? 평면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바로 최단거리, 즉 수선의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됐었다. 이거 우리 직방 맨 마지막 거 배우고 기억나죠? 자,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였더라요? 불러볼까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네. 뭔지 알고 있죠? 네.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뭐를 적어두세요. 이거 원방에서 이게 더 많이 쓰요. 네. 직방보다 원방에서 이게 더 많이 씁니다. 네. 이게 쫙 기억날 거예요. 이제 정답입니다. 직방보다 오히려 원방에서 더 많이 쓰이게 된다. 자, 요거는 일명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쉴게요. 자, 적어줘야겠나?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할게. 이거부터 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접한다는 압도적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접하는 상황이 나온다. 자, 원과 직선이 접한대. 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이 이렇게 얘가 접점이니까 수직인 거 알고 있죠? 이렇게 직각되는 거 알고 있죠? 자, 우리 원의 중심점과 직선 사이 거리. 물론 중심점 주어지겠죠. 직방도 주어질 거고요. 이렇게 얘 주어져, 얘도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게 바로 d입니다. 근데 얘가 이게 점과 직선의 거리가 원에서 이게 뭐야? 원에서 보내서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점과 직선의 거리 d가 반지름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반지름과 똑같네. 그러니까 점과 직선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자, 이렇게 이 조건을 이용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 공식이 넣어야 되지. 반지름 뭐 주어질 거고 안 주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이해 가죠? 원의 중시점이죠. 원의 중시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그럼 만약에 좀 덜 중요할 수도 있지만 물론 출제비들은 더 좋지만 그럼 얘가 만약에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요만큼 근데 반지름은 이만큼 그죠? 그러니까 빨강색 요 빨강색 얘가 D야. 얘가 D가 되고 얘가 R이 되죠. 그러면 얘 D하고 R 보면 누가 더 크다? 그건 부등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물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넣어야 되지. 반지름. 그럼 이제 거꾸로죠. 그러면 원의 중지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 노란색 얘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이만큼인데 반지름은 요만큼밖에 안 되죠. 이거 R이야. R. 자 누가 더 커 이번에는 반대로? D가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과 직선 사이에 어떤 관계가 나오려면 자 원의 중시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 본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은 아까 적었으니까 됐고요. 자 실전 문제 자 여기까지 정리했나요?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한번 쉬었다가 또 문제 풀기 들어갈게. 생각은 다 끝났고